오늘 오신 분들 반갑고요. 저랑 1시간 반 정도 쉬는 시간 없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 좀 트렌드도 알아보고 더 중요한 전략도 같이 수립해 볼 겁니다. 같이. 네. 우리 따로 시간 내서 또 수립하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저랑 같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계획해서 시간을 준비할지 전략까지 같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유재천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요. 대학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기업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제가 1시간 반 정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우선은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관심도 많고 다음에 준비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좀 이제 대상자 정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4학년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4학년. 졸업하신 분. 네, 졸업하신 분이 또 많고. 3학년. 네, 알겠습니다. 졸업하신 분이 조금 더 많고, 4학년인 분도 많고. 아직 좀 여유가 있는 3학년 분도 일찍 좀 오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이공계열 한번 손 들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많죠, 이공계열. 이공계열 아니신 분. 네, 인문상경계열.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은 이공계열이 조금 더 관심이 많긴 한데, 당연히 TO는 이제 사무직도 다 채용을 하죠.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오신 것 같고요. 학년도 다양한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두 가지 할 건데요. 하나는 트렌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더 중요한 이제 전략 수립을 1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트렌드는 큰 그림은 조금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정도가 좀 다를 건데 제가 기본적인 내용도 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큰 그림은 뭐 다른 설명회에서도 들으셨고 뭐 개인적으로 파악하신 것도 있고 아마 다양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NCS 큰 그림은 다 알고 계시죠? 네. 2002년도 이전부터 국가에서 이제 표준을 마련했고 그게 오래 걸렸죠. 네, 오래 걸려서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공공기관 공기업부터 그 기준을 채용하세요가 작년 하반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올해도 그 기준으로 여전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이유도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죠. 아마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신 어떤 관점이나 전략이 다양할 거예요. 저는 공기업만 갈 거예요. 저는 공기업도 준비하고 있고 사기업도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외국계 기업도 지원할 거예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전략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회. 우리 아마 지금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16이라는 숫자를 하나 적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까지 학교 다닐 숫자의 합이에요. 그렇죠? 6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고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아주 중요한 첫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조금 혹시나 이제 4학년 분들이나 졸업생 분들 중에 조금 지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잘 달려왔고 지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조금 지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운에 맡기게 돼요. 자꾸. 아 힘들어. 문제 오면 되겠지. 그죠? 근데 그때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 시간은 아마 졸업하신 분은 많이 이제 활용을 하셨고 이제 기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에 기회가 있죠. 그리고 아마 3학년인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4학년이신 분은 지금 아주 많은 기회를 확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공채 시장을 잘 활용하려면 트렌드도 좀 알아야 되고 전략 수립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회 측면에서 트렌드도 알아보고 전략 수립도 할 건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정보도 있고 방법도 있고 전략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취할 것들은 좀 적어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해요. 안 그러면 잘 안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들은 좀 적어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크게 3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채용 공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취업 준비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과 선배 중에 어떤 선배 있는데 거기 갔대. 대박.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전공이 뭔데 이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산업군이 뭐가 있고 그 중에서 공기업은 뭐가 있고 뭐 대기업은 뭐가 있고 중견기업은 뭐가 있고 중소기업은 뭐가 있고 이렇게 또 외국계 기업 이렇게 다 나누고 그 안에서 채용 공고를 보니까 내 전공과 관련된 직무가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먼저 분류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가 그래야 더 많아요. 우리 뭐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이거 떴네 이거 지원해볼까? 이런 횟수랑 내가 미리 알아보고 그 채용 공고를 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이나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더 준비를 하셨을 건데 3학년인 분들은 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내가 알아봐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능동적으로 정보를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채용 공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그 다음 방법은 이제 후기를 보겠죠.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당연히 보고 면접 후기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리서치를 하잖아요. 채용 포털 사이트도 가고 기사 검색도 하고 기업 홈페이지도 가보고. 근데 다 하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할지가 아주 중요한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영어로 뭔가 이제 찾다가 서치잖아요, 그죠? 앞에 리가 붙었어요, 리. 계속 여러 번 찾아야 돼. 그게 바로 리서치.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저랑 같이 샘플도 보고 샘플 간단하게 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방법을 좀 정리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가고 싶은 기업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건데 이제 그 기업에 어떻게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살펴볼 에너지, 발전 쪽에 이만큼이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사회복지, 금융권, 의료, 환경, 산업 되게 많은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전공과 관련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좀 리스트업 해야 돼요. 뭐 검색창을 통해서 살펴봐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정말 많아요. 우리 300개 이상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있는데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내가 지원한다고 하면 어디를 지원할지 어느 정도 순위는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기회가 되면 다 이제 지원을 할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정해놓는 것과 정해놓지 않는 것은 준비하는 정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힘에 붙이거나 여러 가지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시장형 공기업도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큰 그림 중에 하나고요. 우리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은 지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미 또 알고 왔겠지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전을 중심으로 여러 개 이제 발전사가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가고 싶은 곳 다 있으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 한번 이제 우선순위를 좀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채용 프로세스부터 한번 볼게요. 채용 프로세스 아마 다 알고 있을 건데요. 처음에 지원서 작성하고 서류 전형한 다음에 이제 NCS 필기 보고 면접 보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이 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서류 다음에 직무 적성 검사, 직업 기초 능력 보고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검사, 신체 검사는 다 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채용 공고문 다 봤을 텐데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올해 하반기 한전 채용 공고문이에요. 우리 기업 홈페이지에 가면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총 688명 채용을 한다고 했고, 이거 TO라고 하죠, TO.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명 정도 지원했느냐를 이제 우리가 기사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22,50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해요, 필기. 필기는 뭐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보이는데 이제 뒤쪽에 살펴볼 에너지 공기업 합동 채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내 전공과 관련해서 나는 어디에 지원할 건지. 우리 이제 사무 같은 경우에는 198명 이렇게 지원해요. 필기 경쟁률이 76대 6, 76.6대 1. 그리고 여기 기계 2명밖에 안 뽑아요. 경쟁률이 필기 지원하는 사람 경쟁률이 168대 1. 되게 대단하죠. 근데 이게 높아 보이는데 기회가 있으니까 다 지원하는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이제 공기업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서류 통과 웬만하면 다 해주는 데도 있고 뭐 30배에서 뽑는 데도 있고 좀 다양한데 대부분 통과가 좀 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디에 지원할 건지 당연히 직무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음에 우리 합동 채용이기 때문에 물론 서류는 다 중복 지원할 수 있지만 NCS 필기시험 보는 날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이죠. 거기서 당연히 TO도 생각을 해야 돼요. TO 몇 명 뽑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상 자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형 프로세스를 보는데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겠죠. 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게 필기시험 NCS 직업기초 능력 필수 과목 보통 3가지 하잖아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그거 필수 과목으로 하고 추가 과목을 직무별로 나눠서 하는데 당연히 그거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내용이고, 뒤쪽에는 다 아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대신에 이제 전형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직무기술서가 나오는데, 직무기술서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직무기술서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다 알고 있죠. 예. 대분류 24개 중에 내 전공과 관련해서 내가 가고 싶은 큰 그림, 그 다음에 그 다음 중분류, 세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갈수록 이제 능력 단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들을 다 국가에서 표준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문서화한 거고, 이걸 우리도 조회할 수 있고, 우리 지금 공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직무 수행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KSA 있잖아요.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3가지 있는데, 우리 직무 기술 수업 이제 다 봐봤잖아요.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당연해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다 조직 어휘예요. 조직 어휘. 그게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있는 조직 어휘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내가 추가적인 리서치를 좀 하고,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서 그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다시 포함시켜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거 그냥 볼 게 아니라,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중요해요? 내가 외워야 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이해하고 이해도를 높이려고 추가 분석하고 그걸 내가 활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채용 프로세스 내에서. 서류와 면접에서.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학생 어휘를 많이 썼죠. 물론 이제 조별 과제, 프로젝트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쓰인 단어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이제 학교에서 쓰는 단어들이고, 우리가 실제로 조직에 들어가야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직무와 관련된 조직 어휘들을 많이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직무 수행 내용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직무는 지금 채용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직무 수행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이해 안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무 수행 내용을 내가 면접에서 질문 받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당연히 여기서 좀 이제 눈에 가는 거는 필요한 지식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뭐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전공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보겠죠. 보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면접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면접에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질문을 이제 하면 내가 이걸 바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외우는 거 말고. 그게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당연히 물론 사전에 이거 관련된 거 준비하겠죠. 근데 그거 다 이제 표준화 되어 있어요. 그렇죠. NCS 필기. 그리고 뭐 이론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 이상 일단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하는 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사무가 있고 전기가 있는데 전공별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키워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동그라미 치고 그것들을 또 찾아보고 그걸 내가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격증 중에 기관별로, 기업별로 가산점을 주는 게 있죠. 그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고요. 예,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우리 이제 한전 하나 봤었고, 여기는 한국 서부발전인데 여기도 비슷해요, 대체로.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이유는 그렇게 표준화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세요. 그리고 채용 공고문도 이렇게 하고 서류도 그렇게 하고 면접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대신에 이제 기관별로, 기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잘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에너지 공기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한전, KDN만 빼고 다 이제 8개 사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일단 공통점부터 보면은 우리 공통 과목은 다 3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고, 그 외에 추가 영역은 지원하는 직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봐야 되죠. 내가 어디를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이제 NCS 필기 과목이 가장 관심이 좀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채용 인원도 잘 봐야 돼요. 직무별로. 우리 다 합해서 1170명이고 KDN까지 합하면 1195명인데 거기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는 몇 명 뽑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사에 나오는 필기 지원자 수 그리고 경쟁률이 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공기업 합동 채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채용 인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공 시험 이제 다 보고 그 중에서 한국사 시험 보는 기업도 있고 뭐 영어 보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전공 시험의 형태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는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살펴볼 내용들이고요. 아마 이 중에서 이미 타겟팅을 한 사람들은 이미 살펴봤을 거예요. 올해 하반기 아마 시험 본 분도 있을 거고 상반기도 이제 지원한 사람도 있을 건데 당연히 살펴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우리 전공 시험 관련해서는 또 안내를 잘 해줘요. 해당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본다라고 안내를 잘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드는 고민은 뭐예요? 저 4학년 때까지 이렇게 전공 공부했는데 그거 다 언제 리뷰해요?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요거 기본적으로 이걸 따라야 되죠. 여기서 중요하게 안내해 준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사 수준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후기도 보면 기사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다음에 인문상경 계열은 뭐가 많이 나와요? 우리 후기 많이 봤을 건데 후기 우리 이공계열은 이제 우리 기사시험 수준이라고 하고 다음에 인문상경 계열 분들이 되게 이제 헷갈려 하잖아요. 저희는 뭘 공부해야 돼요? 당연히 전공 관련된 우리 법 관련돼서 이렇게 법도 안내해주고 그리고 행정 관련돼서 경제 경영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경제 경영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연결된 거를 좀 많이 물어봐요. 가장 많이 들었던 거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이렇게 연결을 좀 시킬 수 있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제일 물어보기 쉽거든요. 경영을 해야 되는 회사고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가장 제일 대표적인 게 경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공계 분들은 전공 중심으로 봐야 되고 여기 이공계 분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과목이 주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사 수준의 준비를 해야 되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고 당연히 이거 기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과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큰 덩어리를 봐야 돼요. 그게 확률이 높겠죠. 괜히 이제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이론과 법칙이 나오지 않아요. 발전과 관련된 거, 설비와 관련된 거, 기계와 관련된 것 중에 큰 덩어리 우선순위로 봐야죠, 우선순위. 근데 시간이 나오면 조금 더 다른 거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기업이 포함되는 산업과 관련된 전공 과목, 기업과 관련된 전공 과목,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전공 과목 중에서 큰 덩어리 먼저 우선순위로 살펴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두 가지가 또 나뉘죠. 하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 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수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잖아요. 서류 통과하고 NCS 필기 보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면접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면접에서 이거 물어보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을지도 같이 준비해야 돼요. 그게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우리 뒤쪽에서 살펴볼 건데 우리 서류가 있고 다음에 이제 NCS 있고 면접 있잖아요. 저는 서류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걸 준비할 거예요. 저는 서류 통과하면 그때부터 면접 준비할 거예요.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준비할 때부터 자꾸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나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해보는 연습하고 언제예요? 짜투리 시간에 하면 돼요. 우리 이제 오늘도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이동했잖아요. 이동하는 시간에 약간 시끄러운 데서 혼잣말 해보거나 소스는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휴대폰으로 검색해도 나오고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걸 내가 실제로 면접에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엔 여기서 최종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배수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갈수록 줄어요. 배수가. 근데 결국엔 여기에 되게 또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이거를 평소에 좀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면접은 뒤쪽에 제가 또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전공 시험도 그렇게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저랑 같이 전략을 계속 수립하는데 중요한 게 우선순위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그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죠.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필기 전형 후기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지문이 길다. 잘 읽히지 않는다. 이 이유는 거기에 나와 있는 조직 어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읽지 않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지문이 대부분 그 기업과 관련된 상황이에요. 회의록, 그 기업과 관련된 이슈와 사업과 관련된 회의록 또는 어떤 뭐 계약서, 조건문 그게 다 그 기업과 관련된 게 많아요. 길어요. 일부러 길게 또 하는 거죠. 시간을 촉박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공통점 중에 하나고요. 우리 뭐 이공계열은 역학 부분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당연한 거고. 자료 해석 많이 시켜서 시간을 더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문이 길었다. 자료의 양도 많고 단서 조항이 많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전공시험은 기사시험 수준이다. 결실이 높다. 이 얘기는 합동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필기전형 후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준비를 했던 학생들 또는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어디에 집중할 건지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후기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합동채용은 중복 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아직은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조금 더 보완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기는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시율이 높아지는 거죠. 필기는 다 지원해서 통과돼서 아까처럼 이제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는데 경쟁률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 결시율은 막 52%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합동 채용도 점점점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올해 다시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됐는데 점점 더 많은 이제 계열의 공기업들이 같이 합동 채용을 하자고 하고 있고 올해는 8개사 에너지 공기업이 합동 채용을 해서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지지난달에 10월 27일 토요일 날 이렇게 8개사 합동 채용을 했죠. 네. 실제로 결시율도 꽤 높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 전략은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트렌드에서 채용 공고나 자기의 선택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 지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유리라는 건 이제 합격이죠. 네, 최종 합격하는 게 내 전공과 관련해서 어디 티오가 제일 괜찮고 많고 어디에 지원하는 게 가장 합격률을 높일 수 있겠다. 그걸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제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이 에너지 계열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동 채용을 피해서 다른 영역에 지원도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서도 직업 기초 능력 보니까 그죠? 채용 프로세스는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더 넓게 뭐 공기업도 이렇게 준비할 거고요, 사기업도 준비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능력이 되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대신에 자기가 잘 조절을 해야 되죠. 너무 또 이제 무리하면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16년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힘내서 대충 여러 군데 넣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전략을 세우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트렌드였고요. 예, 우리 합동 채용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우리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중에서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지 그 중에서 내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선택하는 게 1번이겠죠. 1순위겠죠. 그리고 이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이제 TO를 봐야 되겠죠. 몇 명 뽑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직무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선택해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정리예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합동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이제 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취업의 빅픽처라고 알고 있죠.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세상이 막 바뀌어요. 그죠? 변해요. 우리 뭐,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도 접하고 있고, 뭐 책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세상이 막 변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변하면 산업이 바뀌어요. 그죠? 산업이 막 바뀌어요. 산업이 바뀌는 이유는 그 산업에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산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R&D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어떤 기업에서 뭐 어떤 뭐 전략실 또는 기획실을 뭐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뭐 이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업에만 관심이 좀 많아요.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기업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지원자가 먼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그걸 표현하면 다르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산업이. 네. 우리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큰 그림도 내가 이해하고 면접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듯이 내가 산업을 이해하고 가야 얘기를 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우리 이제 지원하는 한국 서우발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슈는 뭐고 이 정도 다 고민하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안 뽑혀요. 그러면 확률이 높지 않아요. 더 좋은 방법은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저도 고민해봤고 나름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얘기해야지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그냥 설명하는 건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그거는 그리고 기업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설명과 설득인데 이거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배운 거, 아니 이게 학습한 거 이런 것들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말하는 거죠. 이러면 설득을 못 해요. 그리고 이건 기업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물어봐요. 근데 의견이 갑자기 나오나요? 갑자기 안 나와요. 아까 우리 직무기술서도 봤는데 직무기술서 한번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것처럼 산업을 조사하려고 우리 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도 들어가고 우리 기사도 검색하고 막 봤어요. 그걸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생각해보고 옆에 있는 뭐 동기랑 친구랑 얘기를 좀 해보고 정리를 좀 해야 의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설명을 좀 더 이렇게 거쳐야지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설득으로 가려면 이제 설명해서 의견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갑자기 의견이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기업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어요. 설득 왜 해요? 저 채용해주세요. 제가 그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라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우리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취업 포털 사이트 어디 들어가서 이런 정보도 보고 취업 커뮤니티 가서 이런 정보도 보고 우리 보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이것저것 클릭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취업 준비 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 취업 준비하면서 지금 조사하는 것들을 한 군데 좀 집약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얘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지금도 뭐 노트에 적고 어제는 A4 용지에 적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도 좀 집약해서 집약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보라고요. 그래야지 의견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의견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의견이 발생되면 그건 빨간색으로 또는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나중에 면접에서 꼭 말해야겠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략적으로 면접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면접에서 어떤 거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만큼은 좀 말해야겠다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기회가 또 생겨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반복적으로 읽고 의견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의견을 바탕으로 어떻게 표현할지까지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근거, 네. 주장 이런 것들이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요것들을 좀 큰 개념, 상위 개념으로 표현하면 논리라고 해요. 그죠? 네, 논리.
자,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한데, 그럼 논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지식. 또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 뭐, 정보,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소예요, 요소. 그것들을 정리하면은, 스트럭처가 필요해요. 스트럭처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차예요. 아니면 연결하는 순서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설명만 하면 설득이 안 되는 것처럼 스트럭처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구조를 갖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설득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뒤쪽에 면접 준비하고 발언하는 방법에서 더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 이 그림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어요. 우리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할 것까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조직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직은 뭐 비슷한 개념으로 직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관리하기 편하라고요. 여기 직무는 뭐 어떤 것이다 막 정의 있잖아.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 직무는 일의 덩어리예요. 그렇죠? 덩어리. 일의 덩어리로 묶어놓은 이유는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같이 업무를 하게 만들어야 조금 더 시너지도 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기 편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좀 알아야 내가 준비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핵심 키워드가 또 직무잖아요. 직무.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리서치를 좀 해야 되는데 직무 얘기도 잠깐 좀 해볼게요. 우리 직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직무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직무 기술서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가 중요하겠죠. 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건 선택의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그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입니다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어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뭘 좀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를 합해서 이제 역량이라고 하죠. 그 직무 요구 역량이라고 하죠. 우리 직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안에 진짜 뭐가 중요한지 조금 더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내가 알고 있어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자기소개서 이미 써봤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 반드시 나와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그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바탕으로 내가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면접에 가면 기본 질문 중에 지금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답변은 해당 직무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의 중요한 업무는 크게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설명이에요, 설명. 그죠? 근데 우리 설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설득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해당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입니다.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더 설득할 수 있겠죠. 이건 대표적인 그냥 간단한 예인데, 우리가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러면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직무가 중요하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안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더 조사해야 돼요. 우리 직무 조사하는 거는 당연히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그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더 조사해 봐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직 어휘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해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더 많이 조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 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10가지로 정리한 게 직업기초능력 10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기업별로, 기관별로 공통 과목 3과목이 있고 추가 과목이 있는데 그걸 지문의 형태로 평가하는 게 지금 이제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산업 얘기가 나왔는데 산업, 에너지 공기업 관련된 산업 이슈 한번 볼게요. 혹시 에너지 공기업 관심 많다고 했는데 우리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중요한 키워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신재생 에너지. 그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신재생 에너지. 또? 미세먼지. 그죠? 미세먼지도 중요하죠. 우리, 예? 에너지 전환. 예, 에너지 전환. 그쵸. 또? 네, 폐기물 처리. 지금 중요한 이슈 다 얘기 나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고 정책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한전은 지금 이제 한전공대 연 2천억씩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상황은 썩 좋지 않아서 여론이 막 대단히 좋진 않죠.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수원 관련해서 이제 월성 1호기가 조기 중단했고 이건 폐쇄 결정이 됐는데 이런 이슈들을 갖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민감한 이슈들은 대답을 잘해야 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되고요. 또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석탄 원료비 관련된 건데 우리 아까 빅픽처 중에 산업, 기업, 직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업은 반드시 시장에서 좀 살아남아야 돼요. 물론 대신에 이런 차이는 있죠. 공기업은 공공기관은 운영의 목적이 뭐 시민과 국민과 어떤 이제 운영 이런 게 좀 집중이 되죠. 사기업은 극한의 이윤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이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업들을 묵직하게 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내가 좀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탄 원료비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최신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조사했던 가격이 어느 정도였고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데 면접할 시점에는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데 정보 검색을 바탕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말해야 되겠다를 정해내야 돼요. 휴대폰 제조 산업 예를 들어봐도 대표적이잖아요. 무선통신 사업 또는 휴대폰 제조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 전자회사와 그 경쟁사들이 우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데 정답이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답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하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탈원전 정책도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관련해서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조사하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뭐라도 검색하시면 그거 뭐 소위 말해서 눈팅한다 그러죠. 눈팅만 하지 말고 내가 뭐라도 검색했으면 그거 좀 적어야 돼요. 어디에요? 집약하는 노트나 뭐 A4 용지나 묶음에 뭐라도 적어놓고 그게 나중에 다시 보면 그때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정보 검색한 것은 좀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석탄 원료비도 되게 중요한 이슈죠. 아까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도 되게 연결고리가 많고 다음에 요즘에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이것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산업에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스마트 팩토리는 당연히 인건비 절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트렌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같이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는 아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오늘 적은 것 중에서 오늘 적고 난 다음에 오늘 돌아가시면 다시 정리해야 돼요, 자기가. 심플하게. 근데 그게 진짜예요. 저는 정보를 제공한 거고 또는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과정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다시 정리해야 말끔하게 내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우리 취업 전략인데 우리 채용 프로세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가장 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좀 답답하게 안 되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이거 제일 많이 나오죠, NCS. 또 다른 분들 면접 갔다가 혹시 아쉽게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건데 여기서 가장 요거는 사실 대부분 다 통과돼요, 그렇죠? 네, 통과돼요. 기회를 좀 많이 주고 배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거른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면접까지 가는데 우리 NCS도 얘기해보고 면접도 얘기해보고 서류 전형도 얘기해볼 건데요.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한데 우선은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은 경영진 면접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더 이제 아깝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떨어진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신이 분석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좀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맘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경영진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그동안 잘해온 이유는 내가 잘해왔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문제겠죠. 표현의 관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죠. 경영진 면접은. 네, 이것도 뒤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서류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 서류 전형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보통 이런 현상이 펼쳐져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면 포털 사이트에 채용 공고가 연결돼서 올라옵니다. 혹은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 먼저 들어가 보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포털 사이트 먼저 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죠. 그걸 입사 서류 작성한다고 하죠. 그건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넘어가면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아, 나 이런 경험 있나? 그래, 2학년 때 그거 써야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별로 좋은 글이 나오지 않아요.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왜냐하면 그냥 글자 수 채우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통과될 확률이 조금 더 있긴 해요. 하지만 그 확률을 좀 높여야 되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만 꼽자면 딱 하나. 뭐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 네. 우리 경험 관련된 한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학점이 중요할까요? 경험이 중요할까요? 그죠? 요즘 경험이 많이 강조됐죠. 근데 블라인드 채용하기 때문에 학점은 뭐 보진 않는다고 하지만 학점과 관련된 전공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이에요, 학점은. 대신에 뭐 학점이 굉장히 좋은데 경험이 1도 없으면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험은 중요하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서류에서, 자기소개서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묻는 말에 답해야 돼요. 네, 진짜로. 우리 친구랑 얘기하다가 내가 A를 물어봤는데 자꾸 F를 얘기해요. 얘기하기 싫잖아요.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이 보통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 이루어져 있죠. 철저하게 계획된 질문이에요. 그냥 물어보지 않겠죠. 우리 채용 프로세스가 이렇게 다 있고 미리 준비하는데 인사팀에서, 인사과에서, 인사부서에서 다 준비한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파악하고 써야 묻는 말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류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묻는 말에 답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의도 파악. 그래서 우리 의도 파악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자, 우리 한전이에요.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 본인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2가지 선택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교육, 경험, 경력사항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뭐 인재상과 관련된 거죠. 많이 보던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거 왜 물어보는 거지? 이걸 이제 의도 파악을 해야죠. 왜 물어보는 거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안 해보죠. 이 중에 뭘 쓸까? 이거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글감이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의 끝에 의도를 달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새거나 딴 얘기를 해요. 그럼 잘 안 읽어요. 우리 인재상을 물어보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지, 부합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 중에 일치하는 것을 말해보고 그걸 가지고 저를 설득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것 중에 성격의 장단점, 강점 물어보는 거 있죠. 아, 이 중에서 보니까 난 이거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적당히 선택하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부합되는 인재상 가치 중에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뭘 쓰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선택해서 써야 돼요. 장점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이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직무에 유리한 건 이거겠다. 그걸 최우선으로 써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가치관 물어보는 거고 선택해서 써야 돼요. 중요한 건. 나한테 유리한 거.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팀이나 조직, 단체 등을 위해 고민해서 수행했던 일이 있다면 그 경험과 스스로 찾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노력한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화해 주십시오. 이것도 많이 썼던 거고 봤던 거죠.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는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얻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의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쵸? 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팀, 조직, 단체 이게 중요한 키워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경험 얘기를 했는데 경험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우리 경험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걸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이런 경험 했는데 오, 잘했어요. 저 이런 경험, 오, 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험 안에 있는 역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역량. 결국에 경험을 물어본다는 건 역량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공기업 NCS는 역량이 1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물론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봐요. 그 관점으로 대답을 해보면 돼요. 끝에 적어야 돼요. 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팀이나 조직, 단체. 우리 대인관계 능력 중에 팀워크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기관리 능력을 포함시켜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수행했던.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의도를 파악하고 쓰기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대부분 경험은 과거 경험을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량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봐요. 역량은 혼자 잘했는가 함께 잘했는가 두 개 중에 어떤 거 더 많이 물어봐요? 이거 더 많이 물어보죠. 이거는 이미 다 많이 들었죠. 아, 사회생활하면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게 더 힘들단다. 그게 당연한 이제 조직의 생리인데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질문의 개수를 보더라도 이거 하나 물어보면 이걸 두 개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팀워크.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본인이 세운 목표를 최단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 아주 중요한 이건 이제 힌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자원 관리 능력을 물어보는 건데 자기 개발 능력과 함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직무를 또 이제 포함시켜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생각하고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 한번 해봤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기존의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전략적으로 해결한, 여기서 다 나오죠.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건데, 하도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아예 가이드를 줘요. 거기에서 이제 스타 기법으로 쓰세요. 시츄에이션 쓰고요. 태스크 쓰고요. 액션 쓰고 리절트 쓰세요.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죠. 문제 해결 능력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조금 이제 보이죠. 다르게. 조직이나 팀의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것도 이제 대인관계 능력 중에 또는 조직이의 능력 중에 함께 팀워크에 대해서 목표 달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스타 기법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 스타 STAR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죠? R 그 다음에 A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스타 기법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파악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술하기 편한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츄에이션, 태스크 플러스 롤 역할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액션을 얘기하고 리절트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절트가 아니라 액션이에요. 상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역할도 다르고 일도 달라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액션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고 결과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당신은 뭐 했는데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우리 보통 이제 글자 수 압박 때문에 쓰다 보면은 이걸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를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적어도 두세 문장 이상 써야 돼요. 여기를 최소한으로 압축하고 이거는 다 평가할 수가 없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장황하게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쓸 게 없는 거 한 줄로 좀 끝내버리죠. 우리 보통 이공계 친구들이 이걸 잘해요. 여기서 한 줄로 끝내버리기. 압축하는 거, 요약하는 거.
여기서. 요거는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전략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저는 이 액션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리절트는 또 사실 뭐 공모전 나가서 수상한 기록이 있으면 좋겠지만 많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없더라도 수치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수치, 그죠? 수치. 뭐 처음에 60%였는데 90%가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 근데 이게 없으면 다른 사람 의견을 적어야 돼요. 내 의견 말고 다른 사람 의견. 내 의견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안 믿어줘요. 다른 사람 의견, 뭐 교수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써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하는 이유가 우리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요소들을 배치하는 건데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설명에서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3학년 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자기소개서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고요. 저는 글쓰기 재주도 없고 막막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제일 먼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쉽게 합격 자기소개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다운로드 받고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은 되게 잘 썼는데 난 언제 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석해야 돼요. 이 사람은 소제목을 이렇게 썼고 질문의 의도가 이건데 이 의도에 맞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썼구나.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근거고 세 번째 문장은 예시네. 이렇게 이제 쪼개서 분석하는 연습을 해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5개에서 많으면 7개 정도만 하면 그 다음은 조금 수월하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변형하면 되거든요. 좀 따라해보거나.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시작이에요. 갑자기 또 막연하게 쓰기가 어려울 경우에 물론 이미 또 잘 쓰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선은 좀 막막하다 그러면 합격 자기소개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좀 분석을 여러 개 좀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 파악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의도 파악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쓰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조직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여기 2개 다 물어보고 있어요. 갈등 해소와 협력, 팀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방금 전에 여기 본 것처럼 여기 대인관계 능력의 팀워크와 갈등 관리 협상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직업교체 능력 10가지 중에 여기 하위 능력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쪼개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파악하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류는 그냥 통과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도 통과가 잘 되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잘하고 잘 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연습해보고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우리 이제 하나 추천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런 거 쓰려고 경험을 좀 떠올리면 경험과 묻는 의도와 연결이 좀 잘 안 돼요. 이런 경험 한 적 있나? 쓸 게 없는데. 그냥 그거 쓰자.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4학년 분들이나 졸업하신 분들은 쓸 게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선은 경험을 좀 정리해야 돼요. 생각보다 한 게 많아요. 우리 꽤 좀 살아봤잖아요. 그죠? 네, 살아봤죠.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한 방법은 경험 매트릭스인데 우리 엑셀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여기에다 뭘 쓰냐면 경험의 카테고리, 동아리 활동, 뭐 프로젝트, 전공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시간을 갖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활동명, 뭐 공모전 참가 또는 뭐 조별 과제, 프로젝트, 전공 어떤 거 뭐 A+ 도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활동 내용 이건 스타 기법으로 쓰면 돼요. 예, STA 그다음에 리절트 R 쓰고 거기서 느낀 점도 써보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더 쓸 게 안 떠올라요. 적당히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로 해서 한번 써보고 이거 누구한테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엑셀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머릿속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3학년 학생들에게도 좀 좋은 이유는 이거 해보면 앞으로 내가 뭘 좀 더 해야겠다. 남은 기간 동안. 이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칸에 역량이라는 게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 경험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나.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쓰면은 여기서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역량이에요. 우리가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NCS에서 C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역량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쓰기 어려워요. 이 경험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역량이지? 근데 우선은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0가지 중에 고르면 돼요. 그리고 중복해서 써도 되죠. 여긴 자기개발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발휘한 것 같다.
여기서는 팀워크 능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천하고 싶고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한 다음에 보니까 이 경험만큼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있죠, 다. 이것만큼 나 진짜 잘했어. 그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요. 한 몇 개, 뭐 3개에서 5개가 있으면 좋겠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거는 내가 면접에서 반드시 얘기한다. 핵심 소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면접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내가 조금 헤쳐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요것만큼은 내가 얘기한다. 그 다음 과정은 이걸 어떻게 말하는 게 효과적일까라고 연습을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3학년 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방학과 혹은 필요하면 휴학 기간에 내가 뭘 좀 해봐야겠다. 아까 직무에서 중요한 게 2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필요한 역량이 뭔지라고 했죠. 근데 내가 이 직무 나중에 하고 싶은데 어떤 역량이 필요해요. 근데 경험을 보니까 이 역량은 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좀 배치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우리 아까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되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학점은 기본이에요. 중요한데 경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좀 필요한데 우리 3학년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우리는 생각보다 즉흥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요. 이번 겨울방학 때 이거 해볼까? 할까? 보통 그렇죠. 보통. 네. 왜냐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내가 나중에 이 직무를 하고 싶은데 이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경험이 뭐가 될 것 같다라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 경험을 조금 계획하거나 배치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왕이면. 이왕은 뭐 할 건데. 근데 이제 아무 경험이나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거나 조금 연결시키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사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기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하신 분이나 4학년 분들은 일단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도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NCS 한번 나왔습니다. NCS. 오늘은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큰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NCS는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은 아직 뭐 유형을 접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고 문제집을 사서 보지도 않았고 실제 시험도 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단계를 기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긴 할 건데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 학습해야 되죠. 영역별로. 이와 관련된 질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쉬운 문제라고 하죠. 예, 쉬운 문제. 물론 이제 이걸 미리 알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기본적인 학습을 해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기본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결국에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많이 소요하도록 문제 출제를 해요.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시간을 통해서 변별력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길게 만들고 유형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에 익숙해져야 이거 나 풀어본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이거 전혀 못 풀어봤는데 보니까 1분 30초 이상 2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패스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도 있어요. 시간은 원래 빡빡하지만 그래서 자신감을 좀 키워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 아마 토익 시험 한 번씩 본 적 있죠. 토익 시험을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토익 시험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형 파악을 좀 많이 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속도도 좀 생기는데 유형 파악의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RC가 있습니다. RC. 우리 LC가 있고 RC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RC가 보통 더 어려워요. 독해도 어렵고 문법도 어렵고. 근데 유형 파악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보통 파트 7은 뭐예요? 지문이 2개짜리 더블 패시지가 나오죠. 오래 걸려요. 근데 싱글 패시지보다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더 먼저 풀었어요. 쉬운 문제 좀 더 많이 마셔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유형 파악을 통해서 내가 속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단문 형태, 문법 형태는 혹시 찍을 수도 있지만 빠르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더블 패시지 언제 다 읽어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이 유형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문이 긴 문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결국에 이것도 자신감이고 다음에 그 독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후기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시간 확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3대 영역은 이제 더 많은 문제풀이와 연습이 필요하죠. 문제수도 많고, 문제수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점수 확보에 높은 영역을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합동 채용 한번 그 트렌드에서 살펴봤는데, 우리 합동 채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중위권 학생들이 좀 유리해져요. 중위권 학생들이. 근데 이게 취업시장에서 이제 비슷해요. 이제 취업시장은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 이만큼을 이제 채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해요. 또는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많이 채용하고, 이렇게 시장이 영역별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또 이제 레벨이 있겠죠.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또는 이미 좀 능력을 좀 갖추고 있어서 잘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합동 채용하면은 이제 중복 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한 군데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 중위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건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대단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위권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지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네, 자신감. 다른 학생들도 다 처음 해봐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영역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능력, 노력. 근데 그게 남아있는 기간에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은 아름다운 도전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문제나 지문 특성을 파악해야 되죠. 그 내용이나 상황들이 그 기관이나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하고요. 이렇게 5가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우리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루 계획이 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마 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을 건데, 기본에서 심화로 가는 거죠. 기본은 이제 한 바퀴 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형 파악도 좀 했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 중에서 나는 좀 뭐가 취약하고, 뭐가 좀 강하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게 기본이죠. 이 다음에 심화로 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지독하게 해야 돼요. 지독하게. 지겹게 해야 돼요. 지겹게. 근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 토익을 한 번 더 비유를 해볼게요. 이제 고득점 받는 사람은 지독하게 해요. 지독하게. 뭘 지독하게 해요? 듣기도 지독하게 듣고요. 들은 거 또 듣고, 내가 딕테이션 한 거 또 듣고, 그리고 우리 오답노트 작성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고, 우리 예문만 바뀌고 물어보는 거 똑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오답노트를 작성한 걸 여러 번 본다는 얘기죠. 많이 이제 맞추고 고득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이제 여기서 기본은 유형인데, 우리가 유형 정리를 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는 건데, 내가 지문은 바뀌었지만 이 유형은 풀어봤어. 풀 수 있어. 이런 걸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에서 심화로 가는 과정은 조금 더 지독하게, 지겹게 많이 풀어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풀어보는 게 기본이고, 유형 정리는 이런 거예요. 이제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리를 하는 거죠. 노트에. 이거는 어떤 영역의 하위 능력, 뭘 물어보는 거고, 그 중에서 이 유형이다 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문제집 한 거 풀고 두 번째 문제집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 회를 풀고 이렇게 채점을 하잖아요. 맞춘 것도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영역의 어떤 유형이다. 이거는 또 맞췄네. 이거는 확실히.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돼. 내가 테이블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빈틈이 보일 거예요. 내가 좀 강한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과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많이 푼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 정리를 내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NCS 합격 후기도 많이 봤을 텐데,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계획 있을 거예요. 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합격 수기 중에 굉장히 과한 것도 있고 적당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역량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이런 후기가 있어요. 20건 풀었대요, 20건. 장난 아니죠.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학생은 이제 처음에 3번 떨어지고 진짜 지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나무발전 붙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피셋 문제집도 같이 풀어서 역량을 막 더 높인 거예요. 스터디도 하고 엄청 빡세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 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각오를 갖고 해야 돼요. 지독하게 풀어야 돼요. 지독하게. 그리고 유형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NCS는 그렇게 많이 풀어서 유형 정리하고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네. NCS는 많이 푸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접. 우리 많이 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빨리 풀 수 있는 자기만의 스킬. 뭐 예를 들어서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 어림셈 중요하잖아요. 어림셈. 그리고 다음에 선택지와 지문 비교할 때 선택지에 있는 뭐 단서 조항과 비교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 중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칙연산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정리해 나가고 자신감을 갖도록 이제 계속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면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면접. 우리 이제 에너지 공기업 이렇게 있는데요. 다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거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직무 면접에서 전공 지식 평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거고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직무 면접 외에 PT 면접이 있고 네, 그리고 토론 면접 또는 토의 면접이 있고 그리고 실무진 면접이 있고 경영진 면접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실 유형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디테일한 조건은 조금씩 달라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한국나무발전은 1차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이 있다는 얘기는 1차 면접에서 배수를 좀 늘렸다가 마지막에 줄이겠다는 얘기고 여기 마지막에 한국동서발전은 경영진 면접이 없고 마지막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만 선발하겠다. 완전히 이제 저스트하게 이렇게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면접 준비 전략 같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채용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2가지, NCS 빼고 2가지가 이제 서류와 면접이잖아요. 하나는 글이고 하나는 말이에요. 이거를 왜 그렇게 볼까요? 많은 방식이 있는데 왜 이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조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 3군데 정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일하는 문화가 보고서를 많이 써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투자를 하는데 그게 그냥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의 공통 언어로 작성을 해서 그 여러 사람 검토를 거쳐서 리스크를 줄이는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는 글로 쓰고 글로 쓴 걸 가지고 말로 보고를 해요. 그게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와 비슷한 형태로 채용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진행해보면 여러 가지 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글과 말인데 우리 지금 오신 여러분들은 전공 공부 지금까지 열심히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내용들도 준비 잘 했을 거예요. 그걸 이미 다 잘해 왔는데 마지막 관문이 이제 면접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글과 말. 근데 이 2가지는 되게 신기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일기를 제외하고 혼잣말을 제외하고 내가 노출하고 싶지 않아도 노출돼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 능력이 노출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쓴 거 노출되는 거고 나중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원자들끼리. 그죠?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지원하는 나와 유사한 전공을 한 사람이 이제 경쟁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표현을 나름대로 할 건데 그 사람들과 다르게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표현할 거냐. 이 관점을 갖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각자 이제 원하는 기업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할 거고 각각의 요소별로 한번 볼게요. 근데 우선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관점이에요.
우리 아까 이제 요 큰 그림을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이 기업이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산업에 포함된 건데, 그와 관련된 걸 내가 먼저 얘기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준비 과정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원 동기 대표적으로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지원 동기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아요? 기업에 대한 정보 가지고 쓰는 건 안 되죠. 지원 동기는 크게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를 써야 돼요. 계기와 준비 과정. 이게 중요하게 포함될 요소 중에 하나죠. 물론 다른 형태로 써도 돼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 기업에 지원한 이유가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4학년 때 어떤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해요. 산업이. 그래서 산업 동기를 쓸 수도 있고, 기업 동기를 쓸 수도 있고, 직무 동기를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선택해서 써도 돼요. 대신에 이제 그 계기와 준비 과정을 쓰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거냐.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가 표현하는 관점에 포함되어야 될 게 조직 어휘가 포함되어야 되고, 이쪽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실 포함시켜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조금 원하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야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최종 면접 가서 탈락한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하셨어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내관점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잘 준비해왔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하나 더 얘기해야죠. 그 이유가 이 포지션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보통 초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단답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냥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 정보를 단순히 대답해야지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 관점을 갖고 내가 한 문장 좀 이어보자, 두 문장, 세 문장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뭘 말하고, 두 번째 문장은 또 뭘 말하는 게 좋을 거고, 세 번째 문장은 뭘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부터 어려워요. 이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관점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각각 형태별로 제가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전달해 드릴게요. 예. 우리 일단은 인성 면접부터 해보면, 인성 면접은 당연히 인성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보고 하겠죠. 인성 면접은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성 면접에도 이제 중요하고 다른 데도 중요한데, 아까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자기 경험을 정리한 매트릭스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얘기한다를 몇 가지 정도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조금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둬야 조금 덜 떨리고 얘기할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우리 질문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기소개서 쓸 때도 질문의 의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 있는데, 보통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인성면접에서 질문을 하는데,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정보. 이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처음에 보통 긴장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은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혼자 발휘한 경험, 역량, 또는 누군가 함께한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형태가 이제 앞으로의 포부나 의지를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의지나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질문이 딱 들어올 때, 아, 이거는 질문의 형태가 뭐고 의도가 뭐다라고 생각하고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정보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보 가지고는 평가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말을 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러는데, 입사 후 포부 이야기해보라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 이유는 모르니까요. 내가 여기 입사 안 해봤는데 입사해서 어떻게 내가 성장할지 모르는데요. 그거 미리 알아보고 가야 돼요. 미리 알아보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뭐 시기별로 하는 거죠. 보통 직급이 있잖아요. 직급. 예, 처음에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있잖아요. 직급별로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조직에서 선호하는 거. 그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말을 좀 잘하면 되겠죠. 설득력 있게. 직무 중심으로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입사해서 대리가 될 때까지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직무 전문성 강화에 집중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는 한번 좀 디테일하게 고민해보고. 다음에 대리로 승진했어요. 그럼 대리에 승진하면 이제 과장으로 향해 가는데 후배 사원도 들어오고 막 그러겠죠. 그럼 직무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좀 확대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과장 이상부터는 중간 관리자가 되고 리더로, 관리자로 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기간별로 나누거나 직급별로 나누거나 해서 조금 더 자기 계획을 붙여서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않고 가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할 수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자세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성 면접이 있고 역량 PT 면접이 있고 토론 토의 면접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지원자들과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건 뭘까요? 토론. 네. 또 다른 학생. 다른 거 하나씩 찍어야죠. 요거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왜 보는 거지? 이거 왜 보는 거지? 왜 보는 거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 토론 토의 면접을 보는 이유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보는 거야? 아, 다른 사람과 같이 뭔가 어떻게 잘하는지 보는 거구나. 그쵸?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조직에 가면 반드시 나와 성격이 다른 타인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물어보는 거고, 인성검사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 한 번 더 검증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목적이 있고. 다음에 인성은 당연히 인성이 좋은지 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성은 대부분 좋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좋아요. 여기서 가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실수만 안 하면 웬만하면 다 잘 봅니다. 물론 다 평가 테이블이 있어요. 우리 기업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기준은 다 점수화해요. 그래야 객관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경험을 평가할 수 없어요. 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테이블을 갖고 있는데 인성은 대부분 다 좋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PT 면접, 역량 면접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조별과제 프로젝트 해봐도 저 친구 진짜 발표 잘하네. 설득 잘하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할 부분이 여기 역량 면접, PT 면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 먼저 해볼게요. 역량 면접, PT 면접. 형태는 비슷해요. 가면은 상황을 주어지고 또는 문제를 주어주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과제를 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게 대부분 비슷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창의적인 대안이 나왔는데 그걸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이 정도 창의성을 갖고 있어. 이 정도 창의성을 갖고 있어. 이거 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풀어갔느냐를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풀어가느냐. 거기서는 당연히 창의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논리를 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역량 PT 면접은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집중을 하라는 얘기는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연습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PT 면접하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황이나 이제 문제를 주어지죠. 이게 1번인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갑자기 창의적인 대안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보단 조금 더 쉬운 논리를 취해야 되는데 물론 창의적인 대안이 중간에 나오면 더 유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하고 요구해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여기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설득하기 위해서. 저는 이 대안을 가지고 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문제에서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야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점수가 많이 깎여요. 주제 파악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이겠죠. 여기 핵심적인 문제가 뭐고 주제가 뭐다라고 내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또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언급하거나 표현하면 점수가 많이 깎여요. 그게 평가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이 다음에는 이제 풀어가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추천. 근데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면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뭘 찾아야 되죠? 그렇죠. 해결책을 찾아야 되죠. 근데 해결책 전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세 번째가 이제 해결책 또는 뭐 대안이 될 수 있고 대책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돼.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대책도 물론 창의적인 대책이 나오면 좋은데 우선은 원인을 바꾸는 게 기본적인 대책이 되겠죠. 원인을 바꾸거나 비틀거나 변형하는 거. 그래야 기본적 조치가 될 거. 그걸 이제 기본적인 잠정 대책 또는 긴급 대책이라고 하죠. 추가적인 대책이 창의적인 대책도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보통 80점이에요. 하나 더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일을 줬어요. 그래서 일을 해서 보고서를 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사했고 파악했고 여기서 대책을 세웠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말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 더 말하면 팀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말하면 좋아하실까요? 결론 또는 경제적인 거. 그쵸.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보고서의 타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세운 해결책이나 대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쵸. 그게 대표적으로 뭐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확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향후 계획이 되겠죠. 큰 그림으로. 근데 이제 표현은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뭔가 체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운 대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니터링을 하겠다.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면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문제는 다양하게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의 주제는 보통은 경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래야 평가하기 수월하니까. 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아니면 경영,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뭐 어떤 고려 요인으로 저는 접근했습니다. 접근 분석. 여기에서 이제 근거는 자료에서 가져오는 게 좋겠죠. 반드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제 대책이나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엔 또 이제 플러스 알파죠. 여기에서 리스크는 근데 뭐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예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2개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스트럭처 또는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되기도 하고 스트럭처가 되기도 해요. 우리 조별과제 발표도 해봐서 알겠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목차를 잘 구성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저리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죠. 이제 구조를 갖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하나 예예요.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도 돼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풀이 과정을 어떻게 연결해 나가느냐. 그걸 가지고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PT 면접이 끝나면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요. 거기는 왜 그렇게 이어가셨어요? 왜 그걸 원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쉬운 답변은 이거 언급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있는 자료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면 이제 설득력이 없죠. 그 자료에서 가져와야 돼요. 물론 중간에 창의적인 대안을 말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를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유리한 답변은 자료에서 가져오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제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우리 역량 면접 관련해서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이 정도 덩어리는
학습을 해야 되고 이걸 말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토론 토의 면접 한번 가볼게요. 여기 토론 토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발언했을 때 내가 어떻게 끼어드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네. 당연히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하면서 이제 끼어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팁은 일단은 1단계는 나의 발언 직전에 발언한 사람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냥 끼어들기에는 당연히 그렇고. 방금 전에 이제 A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의견을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본다거나. 이게 이제 1단계고. 자, 2단계는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견과 관련해서 저는 이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3단계 조금 더 고수는 정리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제 토의나 토론이 막히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진짜 고수죠, 그죠? 네,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토론과 토의는 다르죠. 토론은 찬반, 토의는 함께 해결책을 도출하는 거.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알고 가야 돼요. 찬반은 반드시 이제 처음에 나눠줘요. 자, 이쪽은 반대하세요. 이쪽은 찬성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거를 유지해야 돼요. 고수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 생활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은 그걸 주의해야 되고 토의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함께 대책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아까 중간에 개입하는 건데 개입을 어떻게 할 건지 나의 발언 직전에 앞 사람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로 정리하는 것, 세 번째로 필요한 적절한 질문을 해보는 것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잘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더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채용에 있어서 각각에 있어서 꽈락도 있을 수 있어요. 꽈락. 예를 들어서 이제 5명이 들어갔는데 토의 시간이 25분이에요. 그럼 한 사람 앞에 적어도 5분 정도는 발언을 해야겠죠. 네. 그냥 나는 한 번 개입했는데 이 정도면 합격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느 정도 분량도 확보하고 적절한 개입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인성 면접에서 압박 면접 형태의 질문을 받았다. 당황스럽겠죠. 거기에서 중요한 평가 목적은 답변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태도를 평가하는 거겠죠. 태도. 그때 태도의 핵심은 상대방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그거의 핵심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이제 추궁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그냥 그 추궁에 대한 옳고 그름만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했다. 이러면은 조금 적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추가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방향으로 다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좀 배려한 상태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사소한 차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보이겠죠. 면접관들은 전문 면접관들이잖아요. 공기업은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고 계신 분이고 테이블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좀 파악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진 면접인데 경영진 면접은 질문의 깊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성 면접에서 자 우리 회사의 장단점 3가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도 물어볼 수 있죠.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만 하지 말고 의견도 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임원 면접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 회사의 장단점 3가지 말씀해 보시고요.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경영 관점에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경영진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뭘 봐요? 이 사람의 가치와 태도를 봐요. 우리 회사와 적합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성 면접 통과했으면 여기는 그래도 운 나쁘지 않으면 통과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답변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깊이 있다는 것은 경영 관점에서 회사 관점에서 약간 큰 그림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내가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열심히 준비해갖고 잘해왔는데 왜냐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고 이 회사에서 이런 기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을 갖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보고요. 우리 이제 면접 형태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 면접 가서 떨리는 이유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떨리겠죠. 두 번째는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떨리겠죠. 세 번째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뒤집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 학교에서 모의 면접 같은 거 해봤잖아요. 그거 많이 할수록 연습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해봐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도 해보고 우리 조별과제 발표할 때 막 계단식 강의장에서 하면 더 떨리잖아요. 네. 그런 거 자꾸 해봐야 돼요. 새로운 장소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조직어휘. 기업 분석하는데 홈페이지 가보면 기관장 인사말, CEO 인사말 있잖아요. 거기 있는 키워드들을 가져와서 직무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내가 포함해서 말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좀 해봐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휘까지 좀 포함시켜서 해보는 거.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나중에 NCS 필기 통과하면 그때부터 면접 준비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하세요.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소스는 너무 많다고 했어요.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이제 말하는 연습.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문으로 얘기하지 말고 문장을 몇 개 정도 말할 건데 순서는 이렇게 하자. 이런 구조적인 말하기를 좀 연습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가장 많이 활용한 구조적인 말하기는 이거예요. 주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얘기하고 예시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장을 얘기하고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이래요.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배워왔고. 근데 그게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말하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두 가지식으로 말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해줘야 돼요. 정리하는 거. 그래야 묻는 말에 답을 했구나. 아,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구나. 라고 인지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간에 혹시 발언을 하다가 너무 긴장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거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 그런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하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활용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한 연결어구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거 가장 많이 활용했고 중간에 잠깐 쉬는 경우도 있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근데 이런 소소한 것들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제스처도 보통은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거 하면은 다 안 돼요. 실전에 가면 더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3명이다. 근데 이제 아이 컨택도 해야 되고 설득력 있게 구조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첫째 여기서 얘기하고 둘째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도 좀 연습하면 좋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것도 구조적인 말하기예요. 접속사나 연결어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많이 연습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많이 점수를 좀 이렇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리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이미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적었던 거 그래 이거 물어보면 난 이렇게 대답해 봐야겠다. 이렇게 자꾸 나랑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래 이거 자기소개서에 좀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이제 오늘 저를 통해서 들었던 정보나 방법이나 전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건 진짜 할 거거든요.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에.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하면 우리 이제 인성 면접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신문을 좀 읽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가능한 근데 페이퍼 경제신문. 우리 모바일로 보면 대충 보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고 싶고. 페이퍼 경제신문을 읽고 이걸 읽으라는 이유는 경제신문에는 뭐가 있어요? 산업이 있고 기업이 있고 때로는 뭐 직무도 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는 에너지 공기업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읽어야 되죠. 우리 이제 학교 도서관 가면 매일 업데이트 되잖아요. 보다가 빨리빨리 보다가 이거 사진 찍어서 이거는 이따가 짜투리 시간에 좀 봐야지. 이렇게 이제 활용해보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읽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나중에 면접에서 발언하면 좋겠다라고 좀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말하는 연습도 좀 해보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자. 기자가 쓴 논리적인 글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하면 좋은 트레이닝이 돼요. 근데 거기에 좋은 소스도 있고 학교에서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페이퍼를 이제 읽는 걸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인성면접 가면 다른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 세계 경제와 관련된 거. 그런 거 어디서 나와요? 갑자기 안 나와요. 이제 나도 모르게 읽었던 부분에서 초긴장 상태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우리 이제 오늘 제가 정보도 말씀드렸고 전략도 추천해드렸고 방법도 추천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야 돼요. 정보도 좀 정리하고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리서치를 좀 해봐야 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진짜 전략을 수립해야 되죠. 내가 진짜 할 거. 저는 추천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진짜 할 것을 남아있는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바탕으로 방법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고개도 많이 끄덕여 주셨고 적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걸 바탕으로 최종 전략을 수립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돼요. 우리 아마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더 마음의 조바심이 좀 있고 조금 더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계획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들 때 자꾸 운에 기대하게 되는데 물론 운이 작용하면 좋지만 그때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디테일하게 좀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특강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끝나고 저랑 이제 질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직무 얘기가 또 나왔네요. 직무는 기회예요. 더 준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은 조금 더 조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하고 이렇게 정도는 얘기할 준비를 많이 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에서 가운데 C가 역량이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이 역량을 이해를 하기 위해 좀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결국에는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시간 반 조금 넘었는데요. 잘 집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이제 원하는 선택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